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가영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영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영님 저희 웅달 책방에 세 번째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가영님의 그 탈북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댓글에 제발 좀 다시 모셔달라. 정말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석 전에 좀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모셔봤습니다. 네, 정말 또 선물은 사람이 또 이렇게 뜯을 때부터 기분 좋잖아요. 그쵸. 예, 정말 옹달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그런 음, 선물이 되도록 알차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가영님 북한이 15척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화재가 네.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폭장치가 들어있는 공격용 풍선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군 당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뭐 발열 타이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오물풍선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는 일단은 뭐, 예, 김정은 속에 들어가 봐야만이 음, 정확한 건 알겠지만, 제가 추리해 봤을 때는, 북한이 있는 게 어물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자꾸 이렇게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것도 솔직히 예, 자금이 들거든요. 예, 음, 근데 그 자금도 이제는 좀 아껴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면 뭔가 새로운 걸 뭐 업그레이드 했을 때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왜 메시지가 되지만 또 기존의 거를 계속 해봤자 자기네 그 자금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쵸. 어물은 자본이 안 들어요. 네, 음, 북한에 워낙 많은 게 어물이기 때문에 자본도 안 들면서 깨끗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네. 어물이 날라온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더럽고 너무 그게 싫잖아요. 맞아요. 김정은은 뭔가 자본도 안 들이면서 자기들이 예, 보내들 그 어물을 대한민국이 음, 버린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이런 말 잘합니다. 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들." 막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네. 그런 쓰레기를 보내면서 예, 자기들의 쪼끔 뭔가 도발을 하고자 하는 예, 음. 그런 속내를 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미사일 쏘고 옛날엔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요. 돈이 자본이 들죠.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졌습니다. 예, 주머니 사정이 예, 많이 비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충성의 자금이랑 외화벌이 자금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북 제재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그런 북한이 모든 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많이 끊겨 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핵미사일 도발해봤자 우리가 방어하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음. 어물풍선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은 최근에 홍수로 수해가 났잖아요. 그 평안남도? 평안남도? 맞아요. 네. 양강도도 평안남도랑 그리고 신우주 쪽이 신의주 쪽. 네네네. 예. 그런데 김정은이 와서 처음에는 막 쇼를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베풀어 주는 척하다가 최근에 책임자 30명 이상을 총살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잘못이 있어서 총살을 당한 것 같진 않은데. 잘못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 잘못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미리 전에 대책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걸 책임 그 일꾼들 잘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도 하고 그쵸. 또 정부에서 또 처벌도 하고 하지만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형은 안 한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런데 김정은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예, 거의 습관이에요. 뭐 게임을 하듯이 거의 사람을 죽여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자기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수천만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그쵸. 그럼 자기는 그럼 당연히 1 순위를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김정은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간부들에게 내려 가지고 죽인다? 이거는 정말로 독재 정권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음. 그런 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영님이 북한에 계실 때에도 사실은 그 엘리트 계층이 네. 계셨는데 그때도 정말 그 북한을 위해 뭐랄까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집안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그럼요.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공은 공이고 네. 상관없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공개 처형 이걸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그러거든요. 김정은의 옆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혜택이 크니까 음. 그만큼 삶의 질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김정은 정말 다혈질 지라 같은 성격에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요. 또 북한은 연자제가 있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죽으면은 내 대대로 그렇게 다 처벌받기 때문에 나의 미래보다는 나의 자신 미래, 또 우리 가족들의 안부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말 진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두렵고 절망감을 느낀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두려워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최근에서는 이런 총살을 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 총살도 했지만 사실 막 가서 뭐 평양으로 불러들인다거나 뭐 아이들 위로하는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막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나. 없죠.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건가요? 네. 북한 79년 독재 정권에 있어서 김정은이 저런 발언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저런 쇼를 굉장히 잘합니다. 북한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신년사를 하는데 그 신년사 때 김정은이가 항상 하는 쇼가 막 눈물도 흘리면서 네 정말 미안하다라는 쇼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말로 쇼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보여준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뭔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주민들의 그런 감성을 건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막 눈물도 흘리면서 조금 쇼를 하다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또 어떻게 사람이 솔직히 떼를 쓰는 아이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 김정일이 막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가슴이 사람인지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쇼가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네. 그럼 참 이게 예전 같지 않다. 북한 내부 민심도. 네네. 민심은 정말 뒤숭숭하죠. 정말 신뢰가 없는 리더? 누가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 한 개 동아리 모임도 같잖아요. 신뢰가 없는 리더는 회장으로 안 봐요. 솔직히 팀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똑같아요, 북한도. 지도자가 신뢰가 없고 지도자가 맨날 나와서 쇼만 하고 그러면 어느 주민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저는 놀랐던 게 그 수해 현장에 김정은이 열차 타고 막 갔잖아요. 네. 갔는데 지금 막 집을 잃고 힘들어하는 수재민들을 모아다 놓고 앞에 이렇게 빨간색 주단을 깔고 카펫 같은 걸 깔고 내려서 막 연설 같은 걸 하는데 뒤에 마이바흐 새로 산 막 그 차를 막 자랑하듯이 반짝반짝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게 저 장소에 저게 맞나. 네. 저걸 다 잃은 분들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차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인지도 알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따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래요.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존엄이면은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우리 장군님이니까. 예 그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를 합니다. 저 역시도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장군님이니까 좋은 걸 드시겠지. 장군님인데 당연히 좋은 옷 입겠지. 이 정도는 생각은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치는 몰랐습니다. 왜? 그 가격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차가 등장하면 저게 얼마짜리 차며 저 차 하나면은 북한 주민들 쌀 얼마나 살 수 있다라는 가치가 따라락 나오는데 그쵸. 북한 주민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저 좋은 차. 음. 좋은 차면은 나보다 장군님이니까 나보다 수령이니까 아. 신이니까 당연히 나보다는 좋은 차를 타야지. 우리 장군님이 살아있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안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나는 집도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 자체가 거기까지 갈 수가 네 없네요. 네. 그러니까 내 삶과 수령님의 삶을 비교는 안 합니다. 정말 신이군요, 신. 신이기 때문에. 가영님 김정은이 등장할 때 네. 10년 내로 핵무기 개발을 이룩하고 핵자주 뭐 핵무력을 완성하고 떵떵거리면서 쌀밥에 고깃국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 주민의 삶은 좀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죠? 김정은이 연설할 때 저도 북한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제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북한을 보면서 '아 내가 하루라도 일찍 탈북하길 정말로 잘했구나.' 생각했고요. 김정은이 연설할 때 저는 '아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음. 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참 잘 안 되나 봐요. 네.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정말 밑에 있는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음. 어느 정도 엘리트에 올라가면은 예 알 수밖에 없어요. 전혀 소리다. 아예 안 네. 된다. 예. '안 되는 거다.' 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뭔가 음. 삶에 무엇인가를 넣어 주기 위하여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언제까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만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집에서만 하지 밖에 나가서 하는 즉시 예 공개 처형 당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 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10 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북한 주민들, 북한 엘리트층들 더 불만은 커져 갖고 음. 그 속에서 그 거짓말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예 북한 주민들도 어떡할까요? 굉장하겠죠. '아 언제까지 저렇게 거짓말하고 음. 있을까.'라는 생각을 표현을 못 하지만 집안에서는 충분히 한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음. 공개 처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예 공개 처형하는 그 비율도 많아지는 게 그 비중이 커지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네. 방법이 없으니까 공포 정치로 해서 주민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에 계실 때 네. 집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보위부 이런 사람 없을 때 가족끼리는 막 김정은이나 막 김일성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막 하고 그러나요? 아 그게요. 우리가 엘리트층이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까지는 몰라요. 아. 예. 정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엘리트층이 참으면서 살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설사 음. 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알면은 네. 제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제가 말하는 순간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한 명이 또 혹시나 실수하면은 네.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이 다 죽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죠. 예 음. 그래서 그런 비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릴 때 음. 아버지 장모님은 "돼지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쪽자면 돼지밥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막 슬퍼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막 이러면 아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쪽잠도 예 고급진 쿠션이 있는 네. 소파 위에서 하고 "저기밥도 그 안에 이미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저기밥 드시니까 네가 안 울어도 된다."라는 음. 말을 부모님들이 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기를 해요 집안에서. 음. 그런데 항상 하면서 하는 말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갈 수 있다. 음. 그러니 너의 한마디와 너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다 죽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라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세뇌 교육을 받듯이 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나가서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거짓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물론이고 당연한 거 밖에서도 네. 뭐 친구고 뭐고 아무리 뭐 선생님이고 절대 내 네. 의사를 아이 그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대한민국에서는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나의 의사 표현을 음. 너무 자유롭게 편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다 차단해 버리거든요. 눈과 귀, 입 모든 걸 다 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정도만. 어.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장군님의 부인이 우리가 아는 부인 저분 말고 또 다른 부인도 있대. 또 그리고 장군님의 자제분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래. 이런 말을 소문으로 좀 들리고 네 듣고 쪼끔 집안에서 얘기를 하지 그걸 밖에 나가서 대놓고 말하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서로 가족끼리 속 터놓고 얘기를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가족끼리도 뭔가 속의 내용을 속 네. 시원히 털어 못 놓게 하는 게 북한의 그 지금까지 독재
정권에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도 감시를 하게 만들고 가족도 통제를 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가족에서부터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가족에서 또 가문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탄탄하게 거미줄 형식으로 이렇게 막 짜여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린 나이나 아니면 뭐 성인이 됐어도 학교에서 뭐 배급이 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어떤 선생님 막 가리키는 게 맘에 안 든다거나 일자리 회사 우리나라도 보면은 직장 가면 얼마나 동료랑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맘에 안 네. 들고. 근데 그런 걸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저희 우리 집의 옆집도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아 이놈의 세상 언제면 좋아질까? 우리는 언제면 광명을 볼까?'라고 말했는데 말반동으로 다음날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걸 보잖아요. 먹혀가잖아요. 또 내 눈앞에서 공개 처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입을 닫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테타라든가 반란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은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만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쵸. 내 가족을 내 눈앞에서 죽는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죽는다. 이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가족끼리 이걸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북한 독재 정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음. 보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너무 지금 보면은 화도 나죠. 음. 예. 가족은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보듬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족마저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음. 예. 그게 좀 '북한이 가장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가영님은 그래도 북한에서 정말 엘리트 계층에 속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엘리트 계층인 뭐 유학생이라든가 외교관들 특히 음. 해외 공사분들이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거든요. 평양의 특권층이나 이런 외교관 같은 엘리트 계층도 이제는 뭐 '충성심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충성심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없어졌으면 그 집 무너지고 있겠죠. 근데 없어진 건 아니고 많이 감소됐다. 감소됐다. 예.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하여도 네. 기성세대는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 그 시대의 혜택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이 있어요. 음.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우리가 좀 더 잘하면은 우리 장군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좀 더 입학에 이육을 먹이지 않을까.' 이런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장군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도 편히 못 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 왜? 진짜. 김일성, 김정일 세대에 이미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요. 꿈에서 장군님 보면은 다음날도 막 펑펑 울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꿈에서 만나 본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때 펑펑 울고 있는 엄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저도 장군님을 충성하고 장군님의 전사가 되겠다고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정도까지만. 저 정도까지 해야 되지? 나는 오히려 김수현, 이민호님 보면은 그다음 날 더 기분 좋고 그쵸. 예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북한 MZ 세대랑 장황 세대 차이예요. 그렇다면은 엘리트층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의 그런 어찌 보면 울타리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충성을 안 하면 내가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잃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그럼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을 하다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아. 내 자리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충성심은 깔려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이 아래 기성세대는 '아 아니구나. 여기를 떠야 되는구나. 이게 아.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충성심은 있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기성세대가 아닌 장마당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는
내가 집안을 위해서 입 닫고 충성을 하고 있지만 거짓 충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뜨는 게 맞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마당 지금도 북한은 아직도 김정은 옆에는 엘리트층들 중에서는 다 기성세대가 있어요. 아직도 MZ 세대 이 젊은 층들은 아직 김정은 측근 내표까지는 못 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지금 음. 있는 거죠. 그 자손들이 빨리 음. 예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저는 '빨리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 MZ 그 장마당 세대가 좀 주요 계층이 그렇죠. 그래서 되면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전체에서 퍼센트가 커진다고 하면 네. 북한이 충분히 변화가 되고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도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봤을 때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거짓 충성을 했거든요. 네. 그건 저희 집이 그렇게 막 무너지니까 '아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이것을 뜨는 게 나의 미래구나.'라고 생각하고 떴는데 지금은 그걸 뜨지도 못하게 김정은이 다 막아 버렸잖아요. 네. 예. 탈북도 못하게 막아 버렸잖아요. 해외도 못 나가게 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같이 생각했던 그 젊은 층들이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이 계속 네네네.